이 시간에는 반영구 책에 담지 못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크릿 반영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소주제는 서문에 담지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서문, 우리 보통 책에는 앞면의 목차와 그 다음에 서문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 목차에는 우리 그 단원별 주제, 핵심 주제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서문에는 보통 저자들이 이 책을 만들게 된 동기라든지 또는 뭐 배경이라든지 또는 뭐 목적이라든지 그거 이외에 그 책의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서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책에도 반영구 책에도 서문이 있고 그 서문에는 이 책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며 목적, 동기, 배경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가 이 책의 특징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서문에다가 간략하게 보통 1페이지 내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서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서문 속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보면은 서문 속에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의 의도가 많이 사실은 들어있는데 그 의도들을 다 설명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책 속의 페이지는 한 페이지 내에 또는 1페이지 내지 2페이지 내에 서문이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 서문 속에 담지 못했던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핵심적인 키워드는 뭔가 하면 바로 개발은 간단하고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예시를 실제로 저희가 겪은 내용을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개발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도로 과거로 우리 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의료관광어학개발도서를 처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 최초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가지고 3개 국어로 인문 실전편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동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을 하면서 몇 가지 새로운 점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병원 코디네이터는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예를 든다면 친절교육 응대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 집중이라고 본다면 외국 같은 경우는 병원 코디네이터가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재무 코디네이터, 그다음 회계와 관련된, 그다음에 또는 병원 통역 코디네이터,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이런 식으로 그 업무 분담 내용에 따라서 코디네이터가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새로운 거 하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 병원 통역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이 있는 거 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의료 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자, 이렇게 하면 금방 아실 수 있겠죠. 병원 통역 코디네이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명칭의 변화만 있을 뿐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이나 흐름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그 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오면 당연히 통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병원 통역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의 업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나라는 다만 2009년 5월에 의료관광법이 통과되면서 의료관광과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또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이런 식으로 명칭이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금방 쉽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병원 통역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건강검진이나
뭐 종합병원 같은 예를 들면 암검사, 뭐 암수술 같이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사실 별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의학적인 용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유독 우리 한국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과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상품들입니다. 자, 그러한 상품군들에는 예를 들면 신데렐라 주사 또는 뭐 마늘 주사 등이 있죠. 자, 쉽게 말하면 신데렐라 주사라는 의학적인 용어가 있나요? 자, 그런 용어는 없죠. 자,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예를 든다면 간호사한테 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있던 사람한테 신데렐라 주사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학적인 용어라고 확인할 길은 사실은 없으니까 물음표를 두겠죠. 그런 게 있느냐, 그게 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외국의 간호사나 의사들도 신데렐라 주사 물어보면 더 어리둥절해 하겠죠. 왜?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한 상품군들이.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용어들이, 명칭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각 병원 또는 각 의원마다 그 명칭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의사가 신데렐라 주사 맞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거기에 통역과는 이제 통역사죠. 의료 통역사들, 예를 들면 의료 통역사라든지 의료관광 통역사들은 어떻게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신데렐라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라고 그대로 설명해 주면 될까요? 아니죠. 거기와 관련된 신데렐라 주사가 뭔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독특한 특징을 그러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과에 대한 시술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가 다 직접으로 얘기하면 직접 그 환자가 와서 통역을 할 때에도 전체적인 그 내용을 알아듣고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본인이 당장 신데렐라 주사가 뭔지는 몰라도 예를 든다면 그 한국의 의학적인 시술에 대한 종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흐름을 알고 있으면 통역을 할 때 좀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가 신데렐라 주사를 맞으면 좋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 통역관은 신데렐라 주사란 동안 주사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해서 젊음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렇듯이 여러분들 이 통역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종합병원이나 건강검진은 의학적인 용어에 집중하면 되겠지만 사실상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과에서는 그러한 부분 영역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에 의해서 이제 어학서적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사실은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잘 못 느끼는 부분이 외국인들한테는 커다랗게 와닿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간단한 어떤 명료한 이러한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결국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도, 개발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제 2009년 5월에 의료망법이 통과된 뒤 의료관광어학서적을 저희들은 개발을 2009년 12월에 완료되게 됩니다. 자, 그때 마침 저희에게 제안이 하나 오게 됩니다. 자, 어디서 제안이 오게 되냐면 바로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그 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9년 진로직업 박람회를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바로 신성장 동력 산업 중에 하나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직업 진로에 대해서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과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제안에 따라
진로직업 박람회 때 우리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진로직업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공문을 보면 교육과기술부에서는 2009년 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알림 해가지고 2009년 12월 7일부터 2009년 12월 9일까지 약 5일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최 주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그 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이 모두 함께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게 되는 행사였죠. 그리고 STC에서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 알겠지만 항렬역 근처에 있는 그 STC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거기서 이제 박람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이거는 대학 학과 선택을 남겨두고 있는 뭐 고3 학생이라든지 인문계, 전문계, 뭐 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또 진로교육 담당자 등 모두 초등학생부터 뭐 일반인까지 그 관람 대상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시 내용의 그 목적 내용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이색학과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미래 직업 및 유망 직업 정보 제공이라는 부분도 있죠. 바로 우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참관비는 바로 국가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100% 무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봄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각 학교에다가 어떻게 해요? 참관해 주기를 적극 참관하길 바란다는 공문을 별도로 다 제주도까지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이제 진로직업 박람회 참가 요청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여기 존재하죠. 자, 거기서도 똑같이 전시 내용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과 다 똑같을 것입니다. 대신 약 50개 분야로 선정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진로직업 박람회가 50개 분야에 선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 그래서 특히 이 본 박람회에서는 청소년 진로직업 선택 도움을 주기 위해 50여 개의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체험을 하고 관련 학과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직업 취업 활동을 위해 각 대학에 적극적인 참가를 요청드린다라는, 또 대학의 참가도 요청한다라는 내용도 사실 들어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2009년도 진로직업 박람회 주요 전시 내용의 행사 취지는 사실 특히 분야별 50여 개의 직업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생동감 넘치는 직업 정보를 제공하며 학과 정보를 통해 학과, 직업, 취업과 관련된 진로 관련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박람회 슬로건이 디자인 유어 퓨처라고 해서 당신의 미래를 디자인한다 라는 이름으로 소주제를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료, 관광, 어학서적,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관련된 이제 샘플북을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대학이라든지 학과라든지 또는 뭐 취업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진로 직업과 관련돼서 저희 코디네이터 뿐만 아니라 나가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담하게 됐었죠. 자, 이렇게 국가가 전적으로 최초로 진행했던 이 2009 진로직업 박람회는 뭐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각 지자체에서 이제 별도로 진행하게 되겠죠. 이렇게 국가가 통합해서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그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최초로 이렇게 통합해서 했던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저희들이 5일간 많은 분들에게 의료관광과 관련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란 무엇이다 하는 것과 진로직업 또는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것에서 시작해서 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에게도 알겠지만 본인에게 여러 미래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강점,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재만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직업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서문에서 담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반영구 분야의 동기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 간단한 동기는 바로 이것도 또한 명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에서처럼 우리나라 독특성이죠. 우리나라의 독특성, 그 치과의 명칭, 관련된 상품들의 명칭, 상품군들의 명칭이 다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반영구도 지금 현재 과도기긴 하지만 그 관련된 기술 기법에 대한 명칭이 아주 다양합니다. 3D, 4D, 안개 기법,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고 나열되어 있죠. 기술 기법들이. 자, 이러한 기술 기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은 반영구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들이 어떠한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통로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이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책에서도 입문편과 실전편을 통해서, 의료건강과 똑같죠? 입문편과 실전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술의 기본이 되는 부분, 또는 그 기술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수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 기법들에 대해서 아주 통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반영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한국의 반영구의 명칭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기술의 업그레이드와 향상을 위해 2016년 반영구 입문 실전편을 개발하고 2017년 반영구 액티브 러닝 동영상 강좌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8년 액티브 러닝 드디어 오프라인 실무 교육을 연계하게 됩니다. 즉 저자 교육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거와 현재와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이번 주제는 글로벌 앤 퓨처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료 관광도 사실은 저희가 2009년도에 개발된 입문편과 실전편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시즌2가 존재합니다. 그 시즌2의 내용에는 바로 실용편이라는 책으로 사실은 원고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지금 그 일부를 화면에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실제 의료관광 시즌2에 해당하는 실용편, 즉 입문편과 실전편을 총망라한 실전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2009년도에 입문편과 실전편이 나온 이래로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즌2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영구는 시즌1과 2인 세미 퍼머먼트, 시즌3인 마이크로 블레이딩까지 여러분들에게 일단 공개된 상태입니다. 특히 시즌1과 2는 먼저 공개돼서 현재 동영상 강좌나 실기, 그 다음에 교육에서도 교육생들에게 접목되게 될 것입니다. 시즌3는 기존의 교육생들에게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이제 지원되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즌3는 마이크로 블레이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술 향상과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의 이제 기술 향상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시즌4가 있고 총 5년간에 걸쳐 시즌10까지 기획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반영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교육을 통해, 저자들과의 교육을 통해 그 교육생들은 향후에도 계속 기술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이 미래의 계획과 그 다음에 반영구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의료관광 도서에 대한 부분도 외국분들로부터 많은 감사의 메일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저희들도 분발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해주신 애독자 덕분에 지금도 의료관광 도서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반영구 분야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벌써 시즌 1에서 시즌 2를 지나 시즌 3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개발은 단순하고 간단한 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자, 이거를 누가 동기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끌어 주느냐, 그것이 사실은 관건이었겠죠. 여러분들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다만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빛나는 일만 가득하기를 이 저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